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벙커프라라고 프라모델 채널을 운영하는데, 오늘은 바이크 쪽 관련된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채널 이름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어떤 분은 BP라서 바이크 프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벙커프라 바이크 채널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타이어를 교체를 좀 하러 가려고 해요. 타이어도 갈러 가는 겸, 자, 지금 날씨가 미친듯이 습하고 죽겠습니다. 지금 주중에 막 침이 질질 흐르는 것처럼 땀이 막 흥건히 고여있어요. 자, 바이크를 타고 코너를 타러 가다 보면은 꼭 그런 경우 있죠. 나보다 더 속도가 빠른데 더 누워서 더 빨리 코너를 돌아 나가는 그런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코너를 도느냐, 바로 테크닉이죠. 물론 테크닉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솔직히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운터 스티어링은 그냥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카운터 스티어링을 한다고 코너를, 못 도는 코너를 돌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별거 없습니다. 카운터 스티어링.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들이라면 그냥 카운터 스티어링은 어차피 몸에 본능적으로 다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잘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도느냐. 자,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테크닉 같은 걸 써서 그런데 다 그런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코너를 막 엄청 누우면서 막 무리하게 타는 분들한테 종종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체중을 이빨에 실어라, 몸을 이빨에 빼가지고 코너에서 이빨에 누우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타다가는요, 공도에서는 그냥 명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천국의 문을 먼저 이렇게 두드리고 싶으시지 않으시면은 운이 좋으면 천국 가겠지만 보통 이제 지옥에서 반갑게 만나겠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지옥을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면은 다 가겠지만, 일찍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온에 가기 전에 어차피 때가 되면 시온에 가서 모피어스랑 네오 만나서 기계 제국이랑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그거 개고생 아닙니까? 그렇게 싸우면. 일단은 매트릭스에 있는 동안은 그냥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삽시다.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걸 쓰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해도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실제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나 얘기가 국내 커뮤니티나 사이트에는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트레일 브레이킹에 대한 거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저도 여러 가지 강좌 들어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다 체중 얘기만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실제로는요, 체중 그냥 빼지 않고, 엉덩이 빼지 않고, 그냥 린 위드 상태에서 트레일 브레이킹만 잘 써도 어지간한 코너 진짜 다 돌아갑니다. 심지어 서킷에서 가르쳐 주는 게, 초반에 쓸데없이 그런 체중 이동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기초 공자 시간에는 무조건 그냥 브레이킹 하는 것만 알려줘요. 근데 트레일 브레이킹만 실제로 잘 하면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레일 브레이킹 맹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트레일 브레이킹을 쓰는 사람이 코너에서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안 쓰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지. 물론 공도에서는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테크닉 자체가 애초에 서킷에 특화된 테크닉이라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 트레일 브레이킹을 잘못 썼다가는 앞바퀴가 슬립이 나면서 꽈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공도에서 트레일 브레이킹을 한다 그러면 한 60%, 70% 정도로만 사용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서킷에서는 정말 100% 바이크가 자빠질 걸 각오하고도 강하게 트레일 브레이킹을 써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안전이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거고, 장난쳐보는 거죠. 자빠져도 괜찮잖아요. 서킷에선 죽을 일도 없고.
공도에서는 한 방에 이제 훅 가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사고가 진행이 되냐. 유명산에서 이제 코너를 막 진입을 하는데 뒤에 막 같이 가는 뭐 같은 일행이라고 보죠. 투어팀에 잘 타시는 분이 한 분 있어. 처음 뵌 분인데 이분이 막 빠른 속도로 갑자기 막 코너를 막 뭐 거의 막 100km 가까이 되는 속도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한 되게 급한 헤어핀 커브인데 거기를 진입 직전까지 거의 막 100km로 막 달려오다가 거기서 진입을 막 하려 그러는 거죠. 초보 라이더 분이 거기를 따라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뭐 거의 100km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도 일단 뭐 저 아저씨도 100km로 들어가는데 나도 한번 100km로 가보지 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도 100km로 속도를 아예 맞춰서 그냥 가는 거죠. 그는 100km로 똑같이 진입을 했는데 코너를 이제 눕기 시작하겠죠. 돌면서 눕기 시작하는데 그 아저씨는 갑자기 싹 누우면서 코너를 빠르게 돌아가요. 근데 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게 너무 급한 코너인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바이크를 뭐 눕히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고 그냥 딱 봐도 야 이거는 사망각이다. 이거는 벽 뚫고 날아간 거의 뭐 벽 뚫각이다. 네. 가드레일 뚫고 날아갈 각이 딱 본능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보통 브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은 근데 앞브레이크 잡으면 일어선다 그러는데 전 모르겠어요. 진짜 일어서나요? 옛날부터 책이나 사람들이 브레이크 잡으면 자꾸 바이크가 일어선다 그러는데 솔직히 브레이크 잡아도 바이크 저는 일어서지 않던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앞브레이크 잡으면은 슬립하거나 아니면은 앞바퀴가 미끄러지는 건 경험해 봤는데 바이크가 일어서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뭐 어쨌건 그건 딴 얘기고.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초보 라이더 같은 경우는 돌아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최대한 속도를 늦춘 다음에 간신히 갓길에 오토바이를 대면 그래도 살아남는 거고요.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무서우니까 급하게 클러치를 잡아버리죠. 브레이크를 잡기도 애매하고 뭔가 그리고 브레이크 잡을 때는 클러치를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 이제 습관이 들어있는 그런 라이더분들은 기본적으로 클러치를 같이 잡아버립니다. 네, 클러치를 같이 잡아서 동력이 끊어지면서 더 비틀비틀 알겠지만 클러치를 끊으면 트랙션이 날아가기 때문에 비틀비틀하면서 망합니다. 망해. 바이크 안정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 버리고요. 그러다가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잡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속도가 줄어서 얼레벌레 갓길에라도 이제 가드레일 뚫고 나가기 전에 갓길에다라도 바이크를 세울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 거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살아는 남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못하는 경우는 벽 뚫고 날아가서 그냥 뭐 바로 그냥 지옥행이죠. 네, 지옥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같이 들어갔던 딴 아저씨를 보면은 그 아저씨는 그냥 바이크도 어느 정도 눕히고 싹 돌아 나가요. 엄청 빠르고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죠. 그래서 그 테크닉을 모르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고수분들 뒤를 따라가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망사고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저도 이제 바이크를 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걸 워낙 많이 보면서 살다 보니까 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트레일 브레이킹 쪽을 배우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거 정말 개꿀이구나. 이걸 왜 몰랐지? 돈 들여서 배울만 하네. 라는 생각을 실제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트레일 브레이킹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은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은 했지만 진입 직전에 엄청나게 감속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막 100km로 달려오다가 그대로 속도를 살짝 줄여서 코너로 들어가면은 뭐 코너를 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바이크를 잘 타시는 분들이나 이제 서킷 주행 해보신 분들은 진입 전까지는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미친듯이 고속으로 진입 전까지 달려오다가 진입 직전에 풀브레이킹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분들이 풀브레이킹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속을 하질 못하고 코너를 진입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차라리 속도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들어가면은 조금 폼은 안 나겠지만 코너를 무조건 돌긴 돕니다. 안전하게. 조금 폼은 안 나죠. 대신 빌빌빌 거리면서 이제 천천히 도는 거니까 정말 생계형 코너링이죠. 근데 이제 잘 타는 분들은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코너 진입 직전에 미친듯이 감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속이 코너 중반까지 이어져요.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앞브레이크를, 뒷브레이크는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네, 앞브레이크가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바이크가 똑바로 서 있는 상황에서 코너 진입 직전에 풀 브레이킹을 때려서 이제 속도를 엄청나게 감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거의 7-80% 속도를 다 줄여버려요. 근데 일반 분들은 그렇게 속도를 못 줄이죠, 대부분. 왜냐면은 그렇게 앞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은 바이크가 이제 미끄러지거나 슬립이 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경험을 해보시려면 서킷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풀 브레이킹을 하면은 바이크가 엄청나게 감속이 된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감속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거기까지 이제 그냥 풀 브레이킹이고, 이제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건 뭐냐면 풀 브레이킹 상태를 코너링, 일명 이제 에이펙이라는 부분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 직전에 풀 브레이킹 할 때 최대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서서히 놓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한 방에 온 오프식으로 끊었다 잡았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빠이 잡은 브레이크를 에이펙스까지 서서히 놓으면서 푸는 겁니다. 꽉 잡았다가 서서히 놓으면서 에이펙 지점, 코너의 가장 이제 정점 부분까지 진입하면 거기서 손이 완전히 놔지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 그 이후부터는 코너를 돌고 다시 가속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트레일 브레이킹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바이크가 계속 앞쪽으로 하중이 실린 상태가 됩니다. 네, 브레이크를 놓는 순간 앞쪽 하중이 사라져 버리지만 앞브레이크를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바이크가 앞쪽에 하중이 실려요. 그 얘기는 뭐냐, 네, 바이크의 앞 타이어가 땅에 강하게 짓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짓눌린 상태로 유지가 되면 뭐가 좋냐, 바로 선회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선회력이 증가하는데 아시겠지만 앞바퀴가 강하게 눌린 상태에서는 오토바이가 더 강한 선회력과 접지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돌 때보다 훨씬 선회각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들어가더라도 더 짧은 회전 반경으로 깊이 코너를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안정적으로 몸이 느껴요. 그걸. 이 정도면은 충분히 돌 수 있겠다. 안전하다 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래서 앞바퀴 하중이 실린 채로 유지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토GP 선수들 보면 코너 진입 직전에 갑자기 앞바퀴 슬립 나면서 확 자빠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아니 저기 직선에서 왜 자빠지지? 막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직선에서 코너 진입 직전에 똑바로 서서 달리는데도 갑자기 앞바퀴가 꽈당 자빠지면서 앞바퀴 슬립 나면서 확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 영상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코너 진입 직전에 이제 풀 브레이킹을 앞바퀴에다가 이제 걸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노면 상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오버한 걸 수도 있겠죠, 선수가. 바이크의 그립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만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그랬는지 손가락이 쥐가 났는지 너무 꽉 잡아서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토GP 선수들이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은 발렌티노 로시가 이제 그런 걸 유명하던데, 코너 진입 직전에 풀 브레이킹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뒷바퀴가 떠! 네, 잭나이프가 될 정도로, 될 정도로 풀 브레이킹을 코너 진입 직전에 하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로시가. 그리고 일반 선수들도 보면은 코너 진입 직전에 전부 앞바퀴 쇼기 엄청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네, 그게 풀 브레이킹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코너를 도는 중반 지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상태가. 브레이크를 서서히 푼다는 얘기죠. 한 번에 풀어버리면 앞바퀴의 그립이 다시, 앞바퀴 쇼기 다시 한 방에 위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네, 트레일 브레이킹 그런 효과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코너 중반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빠른 속도로 더 깊이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앞바퀴에 적극적인 그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심지어는 거기서 더 가면 앞바퀴 뭐 체중을 좀 더 앞으로 이동해서 실어버리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복잡한 거는 저도 선수가 아니라 딱히 모르겠고요. 네, 그런 거 뭐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만 그냥 코너, 와이딩 코너 돌고 하려면은 트레일 브레이킹만 잘 해도 충분히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은 일단 몸에 엄청난 안정이 옵니다. 아, 이 정도 속도에서 충분히 돌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심리적 자신감도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이제 공포심이 사라지고 더 재밌게 코너를 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브레이킹 쪽만 신경 쓰면은 딴 거 막 복잡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뭐 몸을 빼야 되나, 뭐 엉덩이를 너무 빼면은 뭐 자세가 흐트러진다는데, 뭐 시선 처리를 뭐 제대로 안 하면 코너를 못 돈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체중 이동, 시선 처리, 뭐 무릎을 내미네, 뭐 체중을 앞뒤로 이동하네, 이런 거 일단 다 안 해도요. 트레일 브레이킹만 어느 정도만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어지간한 코너 다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눕히는 부분도 바이크를 많이 눕히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바이크가 눕는 거는 실제로 트레일 브레이킹을 하면서 코너를 많이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바이크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눕게 된다는 걸 아시게 돼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뒤에서 이제 누가 찍거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너 생각보다 뱅크각이 엄청 깊던데?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생각보다 너 많이 눕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몸에 이제 실력이 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뱅크 각을 처음부터 눕히려는 거에는 아예 그냥 신경을 꺼버리세요. 네, 서킷에서도 그런 거 신경 쓰면 강사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아갈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각도는 따라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이크를, 저도 뭐 무릎을 대고 막 이빨에 눕는 건 못하지만 바이크를 눕히면 눕힐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네, 삐끗하면 이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최대한 바이크를 안 눕히고 코너를 타려고 몸을 많이 빼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내밀진 않아요. 어차피 무릎 댈 생각도 없고, 쓸데없이 무릎 뭐하러 댑니까, 땅에. 니슬라이더 괜히 갈리기나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센서 역할 정도로 쓰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러 바이크를 눕히지 않으려고 체중을 좀 많이 뺍니다. 자,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여기 잠깐 와보니까 맥시스 타이어, 요거 최근에 나온 거죠. 맥시스 타이어 무슨 스포츠 다이아몬드? 라는 건데, 요 옆면 트레드가 좀 겁내 특이해요. 저게 이제 콤파운드가 다른 부분이라는데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네. 나중에 제 집에 있는 600알랄에다가 한번 달아보고 40% 디스카운트 중이죠. 나중에 한번 리뷰도 좀 해보고 싶긴 하네요. 자, 수명이 다한 타이어 친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지옥에서 만나자고. 자, 타이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아주 신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길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코너를 돌 때 기어 변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아요. 요 장갑은요,
요거는 최신 첨단 시스템입니다. 터치 스크린 전용 장갑이에요. 자, 기어 변속을 타이어 한번 볼까요? 자, 요겁니다. 요거. 네. 사장님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자빠지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자, 기어 변속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되게 심플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와이딩 코너에 들어가면 직선 가속 구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초보분이시다 라고 하면은, 일단, 125cc 급에서는 3단 기어로 고정하고 그냥 쭉 타세요. 변속하지 마시고 중간에 3단만 가지고 계속 타셔도 어지간한 코너는 다 돌아갑니다. 특별히 중간에서 직선 구간이 엄청 길어서 거기서 좀 가속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변속을 하셔도 되겠지만, 연속된 코너가 계속 나올 때는 처음에는 기어 변속까지 하면서 브레이킹까지 생각하고 막 이러면은 머리가 막 복잡해서 꼬여. 그러면은 브레이킹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냥 3단 고정으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스쿠터처럼 생각하고 아예 그냥 클러치에는 손을 떼시고 슬로틀 그립 컨트롤이랑 브레이크 쪽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세요. 그게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들급 알차 같은 경우는 제가 600알랄로도 처음에는 이제 3단 고정으로 한번 타봤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타고 싶으시면은 2단 고정으로 타셔도 됩니다. 600알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워낙 이제 고RPM 엔진이기 때문에 2단으로 놓고 타시면은 RPM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좀 타이트하게 코너링을 돌 수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2단에서 스쿠터처럼 쭉 타시면 상당히 재밌게 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약은 고수들이 투어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속도로 코너에 진입하면은 사망각이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코너를 갖다 재밌게 안전하게 좀 적극적으로 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서킷에 가서 한 번쯤 돈을 내고 트레일 브레이킹 테크닉을 한번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너에서 기어 변속이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면 그냥 3단 고정으로 쭉 타라.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수다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오늘 얘기 드렸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영상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